매월 7건 이상 SNS에 글을 올리면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 여자분은 많이 술 갖고 하고 던지면서 그러다니까 물도 쏟고 세트를 들고 하고 딱 생겨치면서 술 갖고 하고 반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말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 그냥 하시라고 집에 가라고 그랬지. 최성희 평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일상을 많이 공유를 해왔고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거기에 대한 억울함도 딸과 함께 표시를 해왔었단 말이죠. 8월에 9월에 7건씩 올렸던 글이 10월 2일을 끝으로 또 끊겼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리만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7건, 9월 달에 7건, 그다음에 10월에는 딱 한 건 올리고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딸 사건이 10월 5일 날 벌어지고 난 이후 지금까지 약 열흘이 지나도록 열흘이 가까우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적 메시지의 발신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도사 메밀밭 이런 얘기들은 본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옥죄 올 때 바로 먹구름이 몰려온다, 대처를 잘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지층에 결집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들은 또 대통령이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포장해서 잘 국민들에게 내보내다가 정말 엄혹하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이 대통령이 재직하던 2018년 10월 10일 후속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음주운전 살인행위가 같아. 그래서 윤창호법 논란으로 당시 뜨거웠던 사회 분위기가 엄벌주의로 가면서 그해 12월에 윤창호법 통과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던 분이 딸이 저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저렇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 실체가 드러나면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체가 다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음주운전 했는데 무슨 실체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사과해서 그나마 국가의 원로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치권에선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출가 외인이었던 딸이 한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기엔 조금 모자란 사람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할수록 저 점수를 잃을 건 없어요. 김직 전 대변인. 사과하면 할수록 잃을 건 없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자, 100번 1000번 잘못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1차에서 뭘 먹었는지, 누구랑 함께 있었는지, 그 사람과 뭘 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다혜 씨도 아직 경찰 수사를 아직 안 받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뭔가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문 전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내용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본인이 했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거 이것이 그냥 결론이고요. 다만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가의 원로로서 또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오셨던 부분만큼 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냐 이런 부분들은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저도 사과를 어느 순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먼저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거니까
본인이 먼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그 부모 입장에서 자식 가진 부모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유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지금 왜 대통령께서 하루가 넘도록 아무런 메시지가 없이 잠잠하냐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하다. 어느 순간 되면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 자식이 부덕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이미 이 사과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메시지를 안 쓰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또 본인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선 먼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사과는 할수록 좋은 것 아니냐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사실 문다혜 씨가 언제 경찰에 나갈 것이냐, 공개로 나갈 것이냐, 비공개로 나갈 것이냐, 어디로 또 나갈 것이냐 등등 관련해서 국감장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비공개라고 한다면은 장소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을 치고 있으면 음주운전 소환 근데 조사하는 그것이 것 이제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잠깐. 만약에 출석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변에 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야간 조사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거는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네. 예, 성추행 부의장 논란이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공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공개 출석을 해야 되느냐, 비공개로 불러도 되느냐. 근데 용산경찰서가 지하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상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다 보면 다 공개가 될 테니 그럼 다른 경찰서로 옮겨서 조사를 받는 건 어떠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특혜다 아니다 이 논란인가 봐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경찰서가 좀 협소하고 지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공개로 하기 어렵다. 근데 비공개가 또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경찰서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과도한 가중처벌을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참 난감한 상황인 것이 기자분들도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유튜버들이 같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용산경찰서를 드나드는 피해자, 다른 또 피의자 이런 분들에게 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산경찰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다혜 씨가 지금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먼저 가서 조사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일단 용산경찰서에 좀 이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르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주말쯤에 소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까지는 부르지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반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주운전으로 네.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네.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를 이해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위험 운전 치상죄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그 부딪힌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었고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택시기사와 문다혜 씨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택시기사가 더 이상의 경찰 조사도 받지 않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은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상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초기 진술상으로는 지금 경상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상해 사실 자체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당시 운전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차에 올 때까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서 열려고 하고 그다음에 운전할 때도 인도의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서 주행을 해서 행인을 칠 뻔도 하고 그다음에 우회전 차선에서 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경로를 보여줬고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은 위험운전 치상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엇보다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면허 취소 기준의 2배 가까운 0.149%나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상해 진단서가 확보가 되면은 위험운전 치상죄 적용은 어렵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문다혜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정치권의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